안녕하세요. 무겁고 어려운 주제들을 티슈처럼 가볍게 뽑아 토론합시다. 2030 티슈 토론의 이채은입니다. 2030 티슈 토론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티슈처럼 가볍게 다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함께 하실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30 티슈 토론에 참여하게 된 찬성 측 강유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30 티슈 토론에 참여하게 된 반대 측 엄윤빈입니다. 티슈 토론의 룰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흉악한 소년 범죄가 논란이 될 때마다 소년법의 개정 혹은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만 14세 미만 촉법 소년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서 대선 과정에서 앞다퉈서 연령 기준 하향에 대한 공약이 나오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촉법 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라, 이런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촉법 소년의 연령 하향,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지금부터 자유롭게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느 분부터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저는 우선 청소년 촉법 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거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5개년의 자료 조사를 보면 촉법 소년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인함과 또 흉폭성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만 13세에 있는 촉법 소년의 수가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비율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네, 반대측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소년범의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 연령 하향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이 만 14세의 소년들은요,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아직까지는 미성숙한 나이입니다. 그래서 성인에 비교했을 때 가치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청소년들에게 엄벌을 한다기보다는 교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로 더 잘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10년 이후 소년범의 범죄율에 대해서 살펴보면 등락을 반복할 뿐 유의미한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청소년들의 범죄율과 연령 하향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힘든 실정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형벌을 강화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잘 교화하고 우리 사회로 잘 돌아올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먼저 찬성 측과 반대 측에서 입장을 밝혀주셨는데요. 찬성 측은 잔인한 범죄가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처벌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반대 측은 처벌보다는 좀 교화를 하고 우리 사회에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유롭게 두 분이 토론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어느 분부터 말씀을 해주실까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대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감형을 받은 비중이 총 15,000여 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중에 흉악범죄 사례를 몇 가지 좀 드리자면 광학산에 있는 여중생 폭행 사건도 있었고, 또 촉법 소년들이 노인을 폭행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촉법 소년은 기본적으로 소년법의 일부인데요. 이 소년법에서는 청소년의 교화와 선도를 목적으로 함,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촉법 소년의 연령을 인하하는 것은 이 소년법의 기본 체계와는 방향을 달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티슈 찬스 쓰셨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교화의 목적이 있었지만 사실 취지와는 조금 무관하게 요새는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재범률이 법무부가 통계한 자료에 따르면 12.7%에 달합니다. 만약에 교화가 됐다면 낮아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지점에서 저희가 살펴봐야 할 부분이, 일본에서는 촉법 소년의 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낮췄고요. 또 2014년에는 소년범에 대한 최고 징역 연수를 20년에서 15년으로 줄이는 등 엄격하게 지금 청소년범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재범률과 그리고 중대 범죄율이 오히려 증가하였고 청소년 범죄율이 조절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선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소년범의
이 범죄율이 해결된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그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교화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보호 관찰 시스템을 더 강화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요. 찬성 측 입장에서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잔인해지는 범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또 재범률이 있다는 건 처벌이 약하다는 증거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반대 측에서는 외국의 사례들을 봤을 때 단순히 그냥 연령을 낮추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 그보다는 교화를 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실 이게 아이들의 이야기이잖아요. 과연 어른들의 책임은 없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혼자 자라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양육자나 혹은 사회, 또 미디어 이런 곳에 영향은 없는지, 또 우리 사회가 제대로 우리 어린 친구들을 잘 양육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소년 범죄라는 자체가 저는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 가정, 학교, 그리고 사회까지 모두가 종합적으로 관여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사례를 살펴봤을 때 미국에서는 촉법 소년의 개념이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주마다 이 소년범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지역적으로 관리 방안이 다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사례처럼 지역사회에서 먼저 소년범을 어떻게 하면 교화할 수 있는지 그 시스템을 한다면 조금 더 사회에 돌아올 수 있는 속도를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악산 그 여중생 폭행 사건도 있었고 또 노인 폭행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사건 사고가 많았잖아요.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의 피해자가 또 미성년자가 있지만 그들은 또 보호받지 못했어요. 그 처벌이 굉장히 미미하고 약하기 때문에 네, 티슈 찬스 쓰셨습니다. 일단 유엔의 일반 논평도 저희가 참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유엔에서는 첫 번째로 만 12세 이하로 촉법 소년의 연령을 조정하지 말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중범죄를 이유로 이 연령을 더 이상 조절하지 말 것,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대적인 연령 하향이 근본적으로 소년 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다. 이 부분을 계속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번 여기서 좀 정리를 하자면요. 찬성 측 입장에서는 만 14세면 현대사회에서는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다. 계속해서 잔인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가해자를 보호해주다 보면 정작 우리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정리가 되겠고요. 반대 측에서는 단순히 나이를 낮추는 거는 큰 의미가 있지 않다. 그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좀 힘을 써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화가 우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참 어려운 주제이기는 하죠. 우리가 이걸 다루기 위해서는 많은 또 합의와 사회적인 의견들도 많이 필요할 텐데요.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분씩 간단하게 의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촉법 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게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 토론하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요. 이 청소년들의 범죄에 대해서 교화 시스템을 확실하게 교정을 해서 재범률 그리고 중범죄율까지 함께 낮출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촉법 소년의 연령 하향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과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2030 티슈 토론은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